네, 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이동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역시 좀 힘이 없었네요. 대변수 좀 중립적인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체크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실적 부담 지속. 둘, 외국인 매도세 강화. 셋, 압축과 지지선 확인. 이렇게 3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실적 부담 지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의 주범이 바로 이 어닝 시즌이 아닐까 싶어요. 뭐 미국이나 중국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오늘은 또 애플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간밤에 마감했던 미국 시장 보면은 주택 지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오후 새벽 3시죠. 새벽 3시에 FOMC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아마 그 부분은 예상을 했을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FOMC 보고서 내용이 뭐 별다른 내용이 없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내용들이 지난번에 발표됐던 것과 거의 동일하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실망하면서 하락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애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구글 때문에 한번 호되게 당했고, 그 다음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듀퐁이라든지 화학업체들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미 듀퐁사가 한 9%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200포인트 넘게 급락이 나왔었죠. 어저께도 이제 반등 시도를 지표, 특히 이제 중국 PMI 지표라든지 뭐 유럽 쪽은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중국 쪽의 흐름들이 좀 좋게 나오면서 미국 시장도 반등 시도를 했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오늘 발표되는 어떤 애플의 실적이 좀 부담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 실적을 나온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본다라면은 4분기에 한 361억 8천만 불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한 8.84불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해서 제시치는 6.4%, 15.6% 정도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근래 들어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아이폰 5가 출시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애플은 4분기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하는 게 4분기인데 4분기 말미에 한 10일 정도만 아이폰 5가 판매가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 500만 주 정도 초기에 판매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배송 지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품 조달 지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애초에 한 3,300만 대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한 2,650만 대 정도로 하향 조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도 본다라면은 주택 지표라든지 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선뜻 매수에 나서지 못한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면 애플이 한 705불 수준 정도 되죠. 뭐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애플의 주봉이 되겠습니다. 705불 수준에서 고점을 형성했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12.5%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좀 위안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차트를 잠시 보시면은 나스닥 지수도 20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라인 정도까지 조정이 이미 선조정이 좀 진행되었다라는 것. 애플도 마찬가지 선조정이 진행되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좀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 만약 이제 애플이 그동안 이제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실적 발표 전에는 분위기 안 좋다가 또 분위기 띄우는 이런 경향들이 나왔으니까 뭐 애플의 실적이 의외로 또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주가 자체는 급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켜봐야 되겠는데 오늘 과연 애플의 실적이 어떻게 발표가 될지, 이것이 증시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또 악재가 될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외국인의 매도세 강화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 이달 들어서 매도로 전환이 됐고 지금 나흘 연속의 매도인데 특히 어제 매도세가 거셌어요. 3천억 원이 넘었었죠.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예,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언제 매도를 멈추고 매수를 할까라는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우존스 지수 많이 올라와 있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부담이 가죠. 뭐 최근 며칠 정도 이렇게 좀 13,000포인트 라인 정도까지 빠졌습니다만은 사실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 뭐 애플 나오게 되면 이제 주요 기업들 거의 끝나게 되고 재료 공백 상태고, 미국 대선 뭐 11월 5일 날 있습니다만 누가 될지 지금 뭐 안개 속에서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으로 해서 투자국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돌아와 보면은 환율 자체가 1,100원대에서 지금 간당간당 하거든요. 여기에서 더 빠질 것 같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00원대 라인에서 1,000원 깨고 뭐 900원대 라인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절대 외국인들이 매도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수출 기업들 같은 게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 부담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 화살을 어디로 돌리겠습니까? 결국 이제 환율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만약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지난번에 누적 순매수를 전환이 됐던 시점, 뭐 5월 말 이후부터 해서 소폭 이제 매수를 해서 매도 반복하게 됐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매수 전환은 8월 2일부터 지금까지 한 7조 원대 정도 누적 순매수가 쌓여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8조 8천원까지 매수가 올라갔었는데, 그게 8월 2일 1131원부터 해서 10월 10일까지죠. 1114원까지 8조 8천원까지 한꺼번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환율이 1,100원대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14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14원, 10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1,100원대 라인에서 우리 기업들, 수출 기업들이 힘들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당국이 방어에 들어오게 된다라면,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라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상승해도 환손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매수 전환하지 못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환율이 여기서 한번 반등 나왔다가 다시 찍고 조정이 내려가게 된다라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1,114원대, 15원대 라인에서는 다시 매수를 하면서 뭐 환율을 떨어뜨리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당국 개입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매수 전환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물에서 지금 1조 3천억 정도 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에서 1조 7천억 정도 규모 매도를 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한 7조 원대 정도 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지금 뭐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히 좀 목말라 있긴 한데요. 환율을 생각한다면 지금 선뜻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 시기가 아닐까 싶어서 마지노선인 1,100원 선 잘 지켜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압축과 지지선 확인. 자,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좀 점검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지 기술적으로 좀 볼까요? 예, 지금 이제 압축이라는 말은 일단 뭐 지금 종목, 업종 자체가 압축이 돼 있죠. 뭐 아무거나 살 수도 없는 내용들이고, 뭐 압축은 지금 내수주라든지 그 다음에 실적주 위주로 해서 압축을 하시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업종들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조금 올라오는 대반등 정도 노리는 전략이다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선을 확인하시라는 것은 지금 뭐 기술적으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업종은 실적주, 내수주 아주 크게 잡아놨습니다만 그 중에서 종목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흐름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5일 이동 평균선이 지난번 5일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저점권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저점권 영역을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약 조정이 나오고 금요일 내일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완전히 이탈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좀 부담이 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지금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파란선 라인이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부터 내려오고 있는 고점권 영역이 되겠습니다. 고점권 영역을 지난 9월 달에 돌파를 했었고 지금 아직까지 10월 기준으로 해서도 이탈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지수를 보면은 1910포인트 정도 됩니다. 10포인트에서 1, 2포인트 내외 정도 되는데 그 라인을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지난번의 그 하락 구간에서 연장성상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부담이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1910포인트 라인을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기술적으로는
121 이평선 라인. 그러니까 뭐 아까 미국 나스닥 지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나스닥 지수도 60일, 121 이평선이 몰려 있는데 뭐 121 이동 평균선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 시장도 경기선인 한 121 이동 평균선 라인 정도까지는 약간 조정이 추가적으로 연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흐름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략 측면에서 본다면 뭐 종목으로는 어떻게 좀 점검을 해봐야 될지 롱숏 전략 기준을 제시를 해주시죠. 예, 지금 롱 전략에서는 이제 실적주 위주로 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내수주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수위도 실적 발표되면 일부 이제 통신업종들 같은 게 실적이 사실 안 좋습니다.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수 섹터라는 내용들 때문에 올렸기 때문에, 특히 환율에 대한 내용들이 좀 크죠.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매매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실적이 좀 호전되고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에서 보면은 뭐 바카라나 이런 종목들 빼고 업종들 빼고 코스닥 기술주 중에서 스마트폰 관련한 종목군들은 그나마 선전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쪽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는 지금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1910포인트나 뭐 기술적으로 또 가격적으로 중요한 지수인 1900포인트 라인 정도는 조정 나오면은 한번 분할 매수 관점은 뭐 낙폭과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익에 대한 내용들은 뭐 차익이 지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1950포인트 라인 정도까지, 미 대선 전까지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큰 폭의 반등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약간 저점 매수나 그다음에 작은 반등이 나오면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롱 전략에 맞는 실적주 중에서 오늘의 관심전 종목 골라주시죠. 예, 코스닥에서 기술주를 뽑았습니다. 지금 그 코스닥 시장에 뭐 코스닥 지학 종목이나 거래소 시장 종목이나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실적 분명히 챙겨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급 챙겨 보셔야 됩니다. 뭐 누가 매수하지 않으면, 특히 이제 그 누가라는 게 기관이나 외국인인데,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이 매수하지 않는다라면은 주가 상상이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덕산 아이메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아몰레드 투자 지연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만, 스마트폰 관련한 매출이 3분기 우려감을 상당히 이제 좀 상쇄를 시켜주면서 3분기 매출이 지금 한 382억, 영업이익이 10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3분기보다 4분기를 보셔야 되는데,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150억대 정도 지금 수정이 되고 있었는데, 3분기보다 한 41억 정도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는 전략도 뭐 괜찮아 보입니다. 덕산 아이메탈은 매수 가격을 오늘 시장 흐름 고려를 해서 약간 이제 전일 종가보다 좀 하락하는 뭐 21,600원대 라인 정도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보시고, 목표가 23,000원 좀 짧게 잡았습니다. 손절가 21,000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어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연속성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